다음은 김영희 의장께서 기획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의 심부름이 가득한 6월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피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강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찬 응원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27만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의회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9대 전반기 군산시 의회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의정 목표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는 물론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 경쟁력과 새만금 발전의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자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을 위해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비롯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위해 시민공청회,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는 노력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인사청문회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의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함께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제9대 군산시 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그리고 군산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년 함께 땀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민생 현안과 직결된 각종 안건 심사 및 간담회,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과 민생과 직결된 안건 처리가 예정된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군산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시고 민생경제 극복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번 정례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위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함께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의회 23명의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그 뜻이 우리 군산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립니다.
그토록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와 장마, 태풍 등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각종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재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결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5번째 이야기, 군산령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 GM 군산 공장을 대신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힙니다. 2022년 11월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 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2023년 11월 KGM 커머셜에 인수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2024년 2월 24일 3년간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종료와 함께 발표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0조 원대 경제 효과를 운운하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종말은 13일 전 지난달 5월 29일에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 한국 GM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주식회사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개, 그중 대창 모터스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산시는 5월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신용만 한 것 아닙니까? 조선소를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럭 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합니까? 주식회사 명신의 자금난도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40여 명 전원 해고 통보로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지난 2월 국비 사업 종료 후 완성차 사업 포기를 언제 할지 군산시와 기업이 짜고 서로 시기를 모색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추진 상황에 관해서 여러 차례 군산시에 자료 요구를 하였고 그중 지난 3월 15일에 군산시에서 이런 답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군산시에 묻습니다. 이미 3월 15일 본 의원이 이에게 이 자료를 보낼 때 주식회사 명신 전기차 완성차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3년간의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짜가 2월 24일. 이후 보조금 정산 3개월. 보조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시기로 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군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원이고 이 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 원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됐지만 2024년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만 총 12억 8,900만 원입니다. 시민 세금을 밑빠진 독에 계속 불 작정이 아니라면 경고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당장 중단하십시오. 오히려 4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3,800억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십시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시기를 내던 2019년 10월 24일 이날이 비극의 서막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날이 되게 하려면 군산시는 기업에는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 6월 19일까지 이번 회기 안에 군산시에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에는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하여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나 성구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이 통장의 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재 850명의 이 통장이 선출되어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이 통장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민의 거주와 이동 상황 파악, 각종 사실의 확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등 행정과 마을 주민 사이를 오가며 행정의 제1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행정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 통장의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해져가는 각종 정책에 주민들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정 인력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 및 이웃과의 단절 등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곳곳에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잡상인 취급입니다. 이 통장이 누구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기본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해주고 나서야 기본 조사에 응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상황들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이 통장 개개인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로 인한 고충은 시스템 개선과 도입으로 행정이 해줌으로써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제안은 이 통장 신분증 의무 발급 및 폐용입니다. 현재 26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의 발급 규정을 명시해 놓았으며 72개 지자체에서는 규칙으로, 이 중 22개 지자체에서는 통장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질 또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보 유출과 범죄 노출의 우려로 조사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신분증 발급과 폐용으로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무 수행의 수월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제안은 디지털 명함 발급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복지 행정 정보를 포함시켜 디지털 명함을 이 통장들에게 제작 발급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이 이 통장을 통해 행정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행정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전 소양 교육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상황별 사례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갖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소양 교육을 통해 주민들과의 친밀함을 높여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줘야 합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 통장의 업무가 과거 단순한 전달자에서 현재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인 필수 행정 인력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황을 개선시켜 이 통장의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신 이 통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경암동 철길 마을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누리집에는 경암동 철길 마을을 군산의 자랑이자 열린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검색 사이트에는 경암동 철길 마을을 추억의 군것질거리, 교복체험 등 군산의 볼거리, 군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 시간 여행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은 1944년 철로가 놓인 이후 철길 양옆으로 형성된 옛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당시 힘들게 살던 서민들의 삶과 그 시대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설 연휴에도 군산의 최고 인기 관광지는 경암동 철길 마을이었으며 군산을 찾은 4만 3천여 명의 관광객 중 1만 1천 명 이상이
철길 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옛 풍경이 정겹게 남아있는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총괄관리부서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철길 마을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빗발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민원 해결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단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영 주차장이 없어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지정된 주차장은 고사하고 차량이 막혀 운전자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아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일 낮에도 자유여행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수이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져 좁은 골목길은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여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인과 방문객들은 경암동 철길 주변에 과거 개 사육장과 각종 쓰레기와 자풀에 덮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창고 등을 철거하고 우천시 철길 위에 비가림을 위한 천막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관광객이 떠나고 상가에 불이 꺼지면 칠흑처럼 어두운 철로 주변에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의 퇴폐 장소로 변모하고 있어 저녁 산책으로는 무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철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순찰 횟수도 더 늘려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상인들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가로등 설치, 쓰레기 및 잡목 제거, 침목 유지 관리 등 철길 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불편 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총괄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철길 상인회, 철길 박상인회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철길 마을 관광지 활성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무관심과 방치가 계속되어 혹여라도 관광객이나 상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재산을 잃는다면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군산시의 관광사업이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철길 시작점인 연안 사거리 입구에서 종점인 경포천까지 주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부발전소, 페이퍼코리아,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화단 만들기 등 관광지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경암동 철길 마을이 군산의 자랑이자 열린 관광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철길 마을이 100년 이후에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막 신풍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장항재련소 피해 범위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시의 직무유기입니다. 군산시 소룡초등학교와 군산 서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4km, 삼북동 해이마을에서 직선거리 4.1km에는 1936년 일제에서 의해 설립되었고 1945년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1972년 민간 기업에서 인수한 후 2008년 완전 폐쇄된 장항재련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과 은, 동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 정도의 재련이 이루어졌고 1974년
1만 5천 톤, 76년에는 5만 톤의 규모로 증설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1936년부터 발생한 분지는 굴뚝을 통해 연기와 함께 배출되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 지역 반경 4km까지 쌓이기 시작해 용광로에 폐쇄된 1989년까지 52년 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원인 모를 각종 질병과 암 등으로 병들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서천군 충남도가 의뢰한 반경 1.3km 이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1km 이내는 비소는 기준치의 1200배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반경 4km까지 비소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이 노출되어 총 51종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피해 구제 사업을 통해 2017년 76명의 주민과 2019년 42명이 피해 대상자로 인정되었으며 신체적 피해에 대해 과거 10년치 보상을 받았으며 향후 5년간의 의료비 및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민간 대책위가 꾸려졌고 2018년 105명의 주민이 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여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연 서천군민만의 피해를 보았냐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반경 4km이면 우리의 군산시 삼북동, 소룡동, 해신동을 포함하여 내륙 지역 총면적 5.9km제곱미터가 피해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직 군산시 해당 지역이 피해 지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입증된 것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 조사 피해 반경 4km 안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의뢰한 적 없고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서천군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동할 때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자신이 환경 피해자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군산 시민들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천군의 피해자 민간대책위는 축적해온 자료와 판결을 근거로 당시 서천군에서 거주했던 재련소 인근 주민들만 신청을 받아서 제2차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군산에서 민간인을 주축으로 또 다른 피해 대책위를 만들었고 피해 범위 4km 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 안에 행정복지센터를 대관하여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인정보와 소송비를 요구하는 대책의 설명에 시민들은 이것이 민간 주도인지 시 주도인지 혼돈하고 있으며 소송할 돈이 없으니 피해 보상비는 군산시가 알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민원까지 본 의원에게 전달되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산시가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피해자가 안에 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소송 비용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17년간의 환경 피해 조사 내용과 결과를 엄밀히 검토하여 군산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결정된 소송 판결문 또한 군산의 경우 동일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건강권에 대한 소송이 1차적 피해 보상금 기에 가득 찬 민간의 손에만 맡겨진다면 잘못된 정보의 접근과 판단으로 패소는 불보듯 뻔해 소송 비용만 사장되는 2차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는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무관심을 일관한다면 시민의 건강권과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방관하는 군산시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의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제대로 된 보상과 해당 군산 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활한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 행정복지위에 나온 3동 미룬동 서동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 비해 문화, 관광, 체육, 보건 등 각 분야에 대해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 서비스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며 부응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관리부서 일원화를 통해 군산 시민을 비롯한 타 지역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편리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과 타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 각종 사업과 시설물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관리부서가 각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연락하고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군산시 전반에 설치된 체육시설물들을 조성한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아 의회에서 체육진흥과의 관리 운영을 일원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태 조사를 통해 여러 부서에서 조성하여 관리 운영하던 체육시설물들을 체육진흥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였기에 이용자들이 시설을 예약하는데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군산시 캠핑장, 야외 공연장 등은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유치하고 있는 캠핑장만 보더라도 2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공연장은 6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이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용자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캠핑장을 예를 들자면 군산시 누리집에서 캠핑장을 검색해보면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군산시에서 조성한 관리도 오토캠핑장, 무료도 캠핑장은 각각의 개별 사이트로 접속하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암산 오토캠핑장 경우에는 사이트도 별도로 있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8월부터 금강호 국민 여가 캠핑장의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캠핑장은 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4개소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만 적은 숫자도 또한 아닙니다. 캠핑장이 한 군데 생기면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캠핑장 예약을 통합 예약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각각의 사이트마다 들어가 보고 확인하는 불편함 없이 한 개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야외 공연장은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에 조성된 28개 야외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면 각 부서로 연락하여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군산시 누리집에는 야외 공연장으로 검색하면 관광진흥과밖에 나오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부서에 제안하여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야외 공연장 및 버스킹 공연장 현황 리플렛에 부서별 관리 시설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보아야 알 수 있는데 현재는 부서에서도 리플렛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 군산시에서 야외 공연장이나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군산 시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스케줄을 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야 이 부서 저 부서 여러 번 전화를 해가며 문의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군산시정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하는 적극 행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난 반면 시민들의 원활한 서비스 활용을 위한 군산시의 노력은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각 부서에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수남 보직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시민들의 만족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본원이 제안한 창국 일원에 대한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역시 더 늦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LET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선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4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서 명확한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할 때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찾고자 함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24년 3월 28일 26만 군산 시민은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은 오랜 기간 매립지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단위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은 건건이 계속될 것입니다. 관할권 분쟁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만경 709 방수제 등 3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미흡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분쟁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서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인 해상 경계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권항쟁의 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행정구역 경계를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듯 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해상 경계선보다 연접성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러하다 보니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측이 불가하여 분쟁의 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행안부 장관의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권 결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다 제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준부터 입법화하여 명시적 경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들의 참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할구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치권과 참여권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분위원회에서만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 및 개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해결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개입과 매립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정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대법원의 법률 심재판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심재판을 거쳐 더욱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군산시 의원과 26만 군산 시민은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 2024년 2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1동. 윤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부법 개정 촉구 권한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은시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4회 군산시의 정례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상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배상 관련 규정은 부재합니다.
둘째, 2005년 12월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권고를 하였으나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어 피해자의 사법적 혼란과 갈증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의 의무 및 과거사 정리법상 국가의 피해 규제 의무에 반하는 입법부 자기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중요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법적 쟁송까지 다시 감내해야 하는 2차적 피해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피해 배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배상이 제도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을 정부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피해 배상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헌법적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라. 국가는 다양한 국가 배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정부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는 피해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 2025년 5월 26일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된다. 이 기간 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그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으로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별도의 소송을 거치는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법은 진실규명과 피해 보상은 별도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되어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재차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적대 세력, 애국군에 의한 피해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본다면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법적 대응을 잘못하여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질적인 배상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혼란과 갈등만 고조되는 현재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진실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는 현행법상 피해 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헌법 제10조 후문 및 과거사 기본법 제34조로부터 국가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국가의 자의 의무가 도출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피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배상으로 연계할 때 비로소 헌법상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명예회복과 배상을 통한
과거사 정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며 정의의 실현과 동시에 국민 통합이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과 과거사에 대한 화해를 조화롭게 촉진할 의무를 시행할 시점이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배상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일차적인 의지가 확고한 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피해 유가족의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같은 법 제36조 피해 및 명예회복을 피해 보상 및 명예회복으로 피해 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상 법률을 집행할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피해 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2024년 6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서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근본 시정 질문은 군산시의회 회기축 제72조 제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장님이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고 목산회원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64회 제1차 정례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윤준 시장님을 비롯한 1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요지는 지난 제263회 임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을 통해 제안한 공동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해촉 공고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는 답변 이외에 아무런 조치 없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 의혹들을 묻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거 이력을 보니 민주화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2009년도 당시 음파 호수공원의 인근의 단독주택 허가권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지곡동산 186-3번지 편의상 구 음파 수라상 옆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009년 10월 5일 토지 소유주인 원고가 단독주택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8일 군산시는 경사도와 오수관 연결 문제 및 음파 관광지 주변 경관 보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불허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2010년 6월 21일 제소하여 2011년 2월 8일 군산시는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음파호수 공원 보존을 위해 명분이 있고 이길 수 있는 다툼에서 후속법적 대응을 포기한 군산시에 대하여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질타를 한 사실과 더 이상 음파호수공원 일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군산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음파호수공원의 경관 보존을 염려한다는 것을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잘 아시지 않았나요? 매 당시의 군산시는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 해당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불허를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 근본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지역은 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결국 군산시는 근본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환경적, 경관적 문제도 왜 무시했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10월 28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어떻게 불어튀었습니까? 그것은 역량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파호수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4월 지곡동 아이파크 29층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와 음파호수공원의 보존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히어로를 검토해보면 어떻게 하면 승인을 해줄 것인가에만 진전성이 보이는데 통합심의위원회 히어로에서 발췌한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A씨, 건축부지 서축도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여기 웅벽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반대쪽에서도 웅벽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겹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심한 경관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B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부터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 웅벽이 계속 생기는 거다. C씨, 이렇게 웅벽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에 단지에서도 웅벽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웅벽이 중첩되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도로 이쪽도 웅벽, 도로 건너서 또 웅벽. 그러면 황당한 거다. 환경과 생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관과 환경 상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찬성했습니다. 왠지 석연치 않게 참석위원들 중에 29층 고층이라고 하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당시 위원이 심의 결과 보고를 받으실 때 이러한 효력 내용을 보셨다면 위원들의 쟁점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음파호수공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업체만 생각하고 시민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 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음은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중로 2-16호선과 중로 2-63호선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왜 부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사업 시행자인 은성종합개발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중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은성종합개발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군산시는 2022년 8월 5일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2개월 이내인 12월 21일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부과 기한은 9개월이나 경과한 2023년 9월에야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 자체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증빙 자료를 요구하니까 2023년 4월 18일자 자문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군산시의 자문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의원이 법 해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질의서 회신 또한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부서는 왜 2024년 4월 26일 해당 아파트 진출입도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실질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민들은 시에 내야 할 납부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군산시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적법하게 부과해야 할 부담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민들도 시의도 허가난 줄 모르는 경관 좋은 음파호수공원 남단의 29층 8동이 고층 아파트 시행업체를 봐주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낭개발을 막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과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며 상국기관인 국토부로부터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의순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시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자문 요청서가 그 증거입니다. 문서 번호도 없고 결제 선도 없어 행정문서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문서가 군산시의 민낯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도시계획과장과 담당 계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과 대상 판단은 고실로 기준으로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길래 어느 법이냐고 물었더니 국토계획법 제68조라고 했으나 해당 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다라고 거짓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 신설 도로는 출입로이므로 건설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담당 계장은 시행사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도로로 기부 체납을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이며 군산시가 오히려 이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시행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로를 기부 체납합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음파호수공원이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만시지탄을 경계하며 국토계획법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존하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라 음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만드십시오. 남아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추진하십시오. 시장님, 2024년 4월 30일 제89차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르면 군산시는 여전히 전국 9개 시 미분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원 주변에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할 만큼 집이 부족합니까? 시민들은 허가해준 동기를 매우 궁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심의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희호를 공개하고 희호록과 심의 기준 등 심의 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생활 공간 변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교통 영향 등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만 하면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무엇든지 승인할 작정이십니까? 본 의원에게 나운동 188-7번지 이 세필지의 아름답고 푸른 숲을 파헤치고 주차장과 상점을 내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관광진흥과의 진인을 물어보니 민원인이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누가 몇 명의 민원인인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출 10대, 이변 주차 15대, 102대 주차장이 있는데 혈세 4억 원을 들여서 604평의 숲을 파헤치고 53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음파호수공원을 더 이상 파기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의 민원인은 군산 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 음파호수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걷기, 뛰기, 산책, 운동으로 힐링하고 건강과 행복을 찾는 시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을 하고 좀 걸으면 되지요. 어차피 걸으려고 나왔는데 하시는 시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본 의원이 휴일 음파 음식점 단지 주차장을 확인했는데 이곳은 주차면이 145면, 공터 등 이면 주차 가능이 75대로서 총 220대 주차가 가능한데 이곳에서 주변도까지 계단 통로가 3군데가 있으며 신설 주차장까지도 350부가 되더군요. 이곳에서 잠시 시의원님을 밝히고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장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아요. 뭐래요? 누군가에게 뭔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가는 분들. 생각, 행정 신뢰 걱정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시장님의 마인드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장 민원이 생기면 음파호수공원 주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을 들여서 자연환경 훼손하지 말고 구도심 주차장 확충 민원에는
여러 이유 달면서 예산이 없다 안 하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하면 상권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에게 친송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시는 군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유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단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시민의 시체인 음파호수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뜻과 공익을 대변하는 시의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법적인 절차가 없어 승인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시장 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음파호수공원의 경관 보존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의회를 질타하며 현수막조차 의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군산시의회는 음파호수를 살려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최종 승인권만이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청렴도 추락 및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 허가권인 행정의 책임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심의위원과 시의회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고 시민들도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시장님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미루고 계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논쟁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 계시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의회에 대해서 잘못된 성명서나 현수막이 걸리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은 즉각 오류를 바로잡고 적극 대처해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전체 의원들의 청렴도가 실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와 해명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단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잊어버리고 시민의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사 안일하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이며 소관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진행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잘못된 행정이나 의의 부실한 견제에 대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권한이나 이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구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곡동 산 137-1 일원 아파트 신축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통합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8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평가 심의를 하고 계신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곡동상 137-1호는 사업계획은 2022년 4월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옥명 문제랄지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가능한 곳이고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우리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와 개벌 변경에 의한 의제협의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완물료 지곡동 일원의 공동주택 사업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지곡동 일대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말씀하신 수라상 옆에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경사도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허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모든 위원회들이 전에는 아마 김경구 의원님은 다선이시니까 아실 텐데 원래 이게 처음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아마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법을 정해서 위원회에 말하자면은 심의 의결기관으로 만들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만드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위원 해촉을 권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되고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위원이라는 기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원래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장들이나 관해서 마음대로 못하게 독립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촉 사유 역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법 사유가 있었을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분야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되고 있고 각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절차 방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나 해촉 사유 등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의 임기는 그가 각 소속된 각 위원회 임기에 따르고 각 위원회별 위원의 임기가 달라 각 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위원을 새로 추천받아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동위원회는 2023년 8월 건축위원회 임기 만료로 위원회 간 위원수를 조정하여 건축 11명, 도시계획 9명, 교통경관 각 5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자 2023년 4월 26일에 고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앞에 김경구 의원님께서 아까 화면에도 나오신 2024년 4월 10일 뒤늦게 해당 아파트 진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이유
관련해서 그 고시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폭 3m 완화 차료에 대한 실시 계획과 인가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금과는 별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1월 1일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하고 2022년 4월 1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같은 해 6월 1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2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곡동 1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022년 8월 1일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몰제가 실시되면서 지곡동에 이런 난개발이 우려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 아마 의회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고 우리 시에서도 소유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때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 기간을 달라 해서 이걸 세워야 된다. 여기가 난개발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아실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곡동 1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 후에 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서로 이해가 좀 엇갈렸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으로 그때 지정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 이것이 지정되기 전에 말하자면 사업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인 이제 해석 때문에 나중에 이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게 법적 소송이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전부터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관련 범정에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어 대상 여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우리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 요구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제외를 한 것이지 이 아파트를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거기에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곡동 지금 음파로 가는 큰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래 기반시설 부담금을 그 지역으로 정해져 않았던 거긴데 쌍용 애가랑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너네들이 여기 아파트 사업자가 이거 도로가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내라 해서 허가의 교통영향 평가에서 허가 조건으로 그걸 다뤄줬기 때문에 부담 지역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은 그런 부담을 시켜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서 그게 도로를 그 사람들이 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도로가 SOC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금 지역이 아닌데 그런 걸 할 때는 법적 단툼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영향 평가에서 지금 지곡동 산 137 1-에 있는 아파트 허가는 그쪽 도로까지 도로를 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은 교통영향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부담 개발 말이 제목 이게 개발 부담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부담금 부과 지역이 고시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이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도면을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음파 순환도로고 이게 지금 해당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쌍용예가에서 음파로 가는 이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아파트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내라. 말하자면 우리 그 교통영향 평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김경구 의원님한테 설명한 것이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는 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면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조그만 예를 들어 200평방미터인가 뭐 미만은 부담구역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도로기 때문에 이런 하수도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 거 아마 의원님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만 내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 내에서는 면적으로만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이 나머지 전체 이쪽 전체 면적하고 작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에서도 그 도로를 뚫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뭐 시가 이익 봤다 했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교통영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도로 전체를 회사에서 뚫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무슨 뭐 이익이 됐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사실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파 호수공원 주변 난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거나 자연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음파 호수공원을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주차장을 뭐 낸다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주차장은 일절 못 내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한다고 그 음파 여러 가지 그 주민 편익시설 개선 사업을 해서 아마 거기 오는 사람들이나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좀 넓힌 걸로 알고 있으나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음파에는 주차장 절대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가 지정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 행위가 건축 용도 및 건폐율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과연 이 소유주들, 우리 군산 시민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곡동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도 땅 소유주들은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에서도 2000 몇 년도인가 저쪽 저 미령동 쪽에 그 지금 뭐 제1아파트인가 있는 쪽 지금 진축하고 있는 쪽 거기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려다가 거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걸 푸는데 하향 조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수성동이나 역세권처럼 구역정리 구간으로 지정을 해놨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풀어만 그냥 거기는 와서 근데 이걸 거꾸로 다시 제한을 한다?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땅 소유주들의 말하자면 반발. 우리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음파를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묶을 수 있으면은 묶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에서 시민들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군산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칙 등의 비공개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내용, 심의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만일에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우리 시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럴 때는 왜 횟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음파를 가려도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댈 때가 있어야 음파를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분도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음파에 주차장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앞으로도 음파 호수공원이 자연 친화적인 군산시 대표 관광지로서 일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들의 도심수 휴가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음파 호수공원이 가진 중요한 관광장인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은 음파는 유원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개발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고 또 보존에 대한 욕구도 있고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음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상충된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순서는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로 부분에 가지고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이 한 거예요. 직원이 잘못했다고요? 직원이 한 거기 때문에 직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건 잘못. 아니, 직원이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그러죠? 겁니다. 그러면요. 직원한테 뭐라고 좀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수라상 같은 경우는 제 이종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민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군산시의 자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음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민위원들은 아무리 법이 어느 법입니까? 그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그 위원을 법에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전문가 집단 인재 풀 속에서 해당 부서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요청해서 혹시 알으면은 누구님이가 해주셔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은 거기다 군산되면 군산대, 전북대면 전북대에다가 이런 분을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는 여지껏 시정 6년을 맡으면서
위원들 누구를 넣어달라고 한 번도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한 시장님이 적이 했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는데 본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 시가 추천하고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의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질문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음파에 29층이라는 건물이 서야 되느냐 말이죠. 이런 거 한 번 정도로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2개를 던졌어야죠. 2개를 던져가지고 재판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받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군산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군산시의 의지, 또 공직자들의 정말 청년도에 대한 정말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하지 못한 우리 심의위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만뒀으면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시죠? 시장님이 이거 했으니까 이걸 해촉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오면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당인들 아니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데, 이거 뭐 시민들이 생각할 때처럼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 있어요. 대단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스스로가 사직을 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요, 도로 우리가 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가지 부분을 저는 갖고 갑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가 얘기한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의문이 있다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인가 지금 있는가, 그 비용이.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시설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걸? 그리고 회사에서 했을 때 7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우리 시가 할 때는 40억이라는데 그에 대한 근거적인 자료 논리를 저한테 줘야죠. 그리고 70억이라는 게 수치로 70억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 70억 들어가냐?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수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에 자료를 줬어야 하고 받았어야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받지 않고 협의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본 의원은요, 뭐냐면 이게 부과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70억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아직 수치는 모르는데, 그러면 시장님,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하겠어요? 첫째적으로 이 비용 어디다 물겠습니까? 아파트에다 다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주택 시장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산의 전체의 아파트, 우리 시민들,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 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심의위원 때 어떻게 했냐면요, 포스코인가요? 소령동. 삼북동인가요? 그거 할 때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익을 보려고 분리했어요. 제가 승인 안 했어요. 예, 꼼수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인도를 만들지 않으면 않는다 그랬어요. 땅값 내라 했어요. 않는데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군산시 아파트 앉아도 집들 나무 돌아가니까 하지 마라. 않는다 하더니 6개월 후에 했대요. 했는데 군산시에다 1억 5천 납부하고 제가 사인해 줬습니다. 제 심의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왜 70억이라는 돈을 손해봐가면서 하겠어요? 첫째적으로 음파 그 좋은 곳에 승인 얻기 위해서 쉽게.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쉽게 얻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사업성이 우수하거든요. 거기 닿으면은 집이 잘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는 우리 시청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익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유해 가지고 그 도로 문제랑을 그렇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뭐 우리 김경건 의원한테 뭐 이익 봤다 이건 잘못된 우리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측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도로 문제랑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가 신청할 때 또 허가 승인했을 때 이 공간을 두고도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하는데 지금 1, 2년 근무하십니까? 베테랑이에요. 응? 담당 공무원들이 베테랑이에요. 이런 걸. 근데 이걸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그 교통국토부에서도 뭐라 했냐면 그 이걸 변호사한테 제시하는 것보다 승인 요청했을 때보다 승인한 때 요청했을 때 승인한 때 민원 이거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보다 승인한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도. 그런데 이걸 갖다 변호사로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가지고서 뒤미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개발 우리 저 부담금 문제를 아까 공직자들 말씀드렸잖아요. 확실 좀 해주세요. 여기 저는 베테랑이라고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거기 그 회사가 운송종합개발 거기가 교통량향 평가에서 나온 거 그다음 거기 개발 부담금을 하는 지역 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나라자면 앞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럼 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내는 조건에 반드시 교통량 평가를 필요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운송종합개발인가 이 회사가 그 도로를 내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요. 네. 법적으로 다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장님 말 듣고 법적인 다툼이 있다. 그래서 한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아니라 이미 교통국토부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 측이 7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공사하면서 이게 A급수나 B급수나 C급수나 모르잖아요. 모든 기초고 뭐고 기반 시설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회사 측을 두둔하는 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뭘로 근거로 70억이라고 하냐. 그건 정확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받지 않고 70억 들어가고 40억 부과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은 행정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원회에 얘기한 거 히어록 같은 거 공개 같은 건데 저도 지금 히어록을 보자고 그러니까 그것만 주는데 누가 어떤 발언했는가 그것 좀 보자니까 안 보여줘요. 비공개라고.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민한테 떳떳하게 했으면 내가 무슨 얘기했어 그 이름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래요. 그래야 앞으로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정말 공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위원들이 책임을 다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공개를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초로 앞으로 공개하고 또 유튜브까지
하는 이런 쪽이 어떤 저기도 이미 협의를 해서 조례에 되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휴일이 속기록이 됐어요. 다음 날. 그래서 속기록된 것을 공개를 합니다. 포털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속기록된 것을 공개 좀 해달라. 그렇지. 왜 다른 데도 하는데 못할 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제 해외치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뉴욕이랄지 런던이랄지 이런 데는요. 유튜브를 해요. 그래가지고 직접 토의하고 얘기하는 걸 유튜브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해외에 나가시면은 이런 것도 배치마킹 하셔가지고 과감없이 이런 위원회를 하고,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할 사항이 있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보면 아시잖아요. 투기성이나 누가 어떤 저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공개 안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요 현장 다 갔다 왔어요. 응? 그리고 주차장이요, 공영 주차장이요, 놀고 있어요. 오지가야 계속 저렇게 공영 주차장이 저렇게 덤프트럭들이 전부 다 대고 있어요. 차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개발하는 데서요 500m예요. 제가 차로 가보니까 재보니까 500m 가면 주차장이 널널한데 구태 여기다 와서 여기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주차 눌러줘요.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해야 하니까 잘못된 거죠. 시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저걸 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시장님은 상당히 약해요. 뭐냐면 민원에 약하더만요. 지곡동 3년에 풀어준다고 묶어놓고서 민원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 풀었잖아요. 3년에 풀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건 이미 저 간담회에서 했던 저 대화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도 하시는데 민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설득 하나 시키지 못하는 공무원이에요. 어느 민원인이 얘기했는가 몰라도 2013년에 백여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더 늘려달라고 그러면 여기 아니면 500m만 가면 350m만 가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받치죠. 그거 차 늘려래요. 이 얘기 한마디 못하고 사업을 위해서 저 좋은 정말 우거진 저 숲을 해쳐야 되냐 이거죠. 공직자들 반석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시장님 꼭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의 현안 문제가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시정일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벌어지고 다 무너지고 깨진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뒤덮기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소중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과 소통하고 더더욱 의회와 소통해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군산, 살만한 군산 만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고 2차 본의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